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독재자가 죽었다. 우리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독재자의 종말을 보였다.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며 대한민국 현대사에 암울한 역사를 남긴 전두환 씨. 그가 2021년 11월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3년 전 같은 날 전두환 씨는 연희동 자택을 떠나 인제 백담사로 숨어들었습니다. 1988년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과 오공비리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 씨는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언짢으셨습니까? 연일 쏟아져 나온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도에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반성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발표를 끝으로 전두환 씨 내외는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연희동 저택을 나섭니다. 이곳은 연희동을 떠난 전 대통령이 임시로 은거 생활에 들어간 강원도 깊은 산 중의 한 산사입니다. 아니한테 경호실장이 먼저서 기겁을 하더구만요. 우리를 보더니 어떻게들 알고 왔냐. 그래서 지금 오시는 어른들 지금 점심도 안 잡수고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 좀 도착하시는데 오시자마자 여러분들 뵙고 뭐 입 열겠습니까? 아직 저 오시려면 멀었으니까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 빼내서 그러니까 유인을 하는 순간에 저희 카메라 기자는 좀 뻗치기 시키고 스탠바이 시켜놓고선 저희들 차 한잔 먹으러 간 사이에 그 전두환 씨 내외가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 남아있던 그 카메라 기자가 그걸 찍어서 전 세계적으로 특종을 했었습니다. 전 씨가 도착한 시간은 11월 23일 오후 3시 25분경. 당초 규모가 큰 5대산 월정사로 가려고 했으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그보다 작은 백담사를 은거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2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섰죠. 산 중턱으로 그렇게 경비를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때 당시에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죠. 전 씨 부부가 은거하고 있는 방은 대웅전 옆 스님들이 기거하던 요사체의 2평 남짓한 온돌방으로 방에는 자그마한 탁자 이외 불경과 성경 소설 등 20여 권의 책이 촛대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또 간단한 비상약품과 침구류, 옷 몇 벌만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전 씨는 1990년 말까지 약 25개월간 백담사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거하는 내내 강연을 하거나 자신을 찾아온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리는 등 참회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전 씨를 만나러 찾아오는 아이러니한 상황. 아직 NHK는 안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고 오셔서 추우시겠어요. 저녁 대접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백담사로 가게 된 건 어쨌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사실 회피하기 위한 거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백담사로 도피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던 게 백담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만에 한용운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인데 과연 그런 곳에 범죄자가 그곳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노가 있었지만 특히 강원도에서는 백담사까지 근접까지 쳐들어가서 전두환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그 투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88년도에 백담사를 들어가서 여전히 사죄하지 않고 기업들로부터 부정축제한 돈 7천여 원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막대한 금액들을 국민들한테 환수하지 않고 그대로 착복했다는. 국회 청문회 즉각 출석하라. 학살명 5mm 주범 전두환은 국회 청문회 즉각 출석하라. 전두환을 비호하는 노태우한테
국가가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태. 은폐하려 했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학가에는 전두환 이순자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여기에 1989년 신군부 세력의 치부가 드러나고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전두환의 비리가 밝혀지자 전 씨에게 501이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도적놈과 조국을 위해 주장하고 있나? 국민들은 목소리를 높여 진상규명을 부르짖었고 마침내 1년 넘게 이어진 501이 청문회. 그 마지막 날인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실대통을 통해 가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발포를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하며 끝끝내 책임을 회피하는 그의 발언에 청문회장은 아수라장. 이를 지켜보던 춘천 시민들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엄사령부 등의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표현으로 비극의 원인을 시민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 그런 전 씨는 마침내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1212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태우 씨와 함께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겁니다. 피고인 황영씨 95, 고합 1280호 등 반란 수괴 등 피고 사건, 피고인 전두환 1심에서 사형과 2,295억 원 추징금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선고 및 확정 판결. 이 무렵 부인 이순자 씨는 다시 백담사를 찾았습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염원해온 내용과는 달랐을 그녀의 기도. 하필 이 기도만은 통했던 걸까요? 전두환 씨는 1997년 구속수감 2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책임도 사과도 없이 세월이 흐르고 지난 2019년 3월 전 씨는 32년 만에 다시 광주에 오게 됩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우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겁니다. 끝끝내 발포 명령 질문에 대답을 피한 전두환 씨. 발포 명령을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하시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2021년 11월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그렇게 전두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피해자들한테 사과 한마디, 사죄 한마디 없이 영원한 유배의 길로 떠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실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간 전두환 씨. 분명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참회의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불완전하게 매듭지으며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그의 발자취가 우리의 역사에 어떤 교훈으로 새겨질지 이제는 남은 이들이 숙제를 풀어나갈 순서입니다.